멘탈 포인트가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아마 어, 멘탈 포인트가 거의 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멘탈 포인트를 이해를 하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쉬워져요. 저는 이걸 좀 이렇게 공부해 보고 어, 아메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멘탈 관리를 좀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느껴졌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은 관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직원들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거래처 관리, 그다음에 뭐 신제품 관리,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메이 사업은 내 멘탈 하나 잘 관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렇게 보면 아메이도 뭐 소비자 관리 같은 거 하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보면 관리라고 할 표현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뭐 아주 좀 아주 지엽적인 거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 멘탈 관리만 잘하면 아메이 사업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이고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비즈니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들어가 볼 거고요. 이제 MBS 뭐 시스템 강의를 4주 동안 하는데 지금 하는 내용들은 아마 우리 수요일 날 시스템 강의 시간에는 좀 안 하는 내용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할 거고요. 이제 마무리는 조대건 사장님께서 3주, 4주 이렇게 연결해서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멘탈 포인트 들어가 보면 자, 멘탈,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의 시작, 과정, 끝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멘탈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하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사업을 잘해요.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멘탈도 스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점 4.3 되고 토익 910 되고 자격증 한 5개 있어. 근데 이제 멘탈이 없어. 이런 사람은 경쟁력이 뛰어난 인재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메 비즈니스는 특히 저 멘탈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뭐 퀸도 잘하고 데모도 너무 잘하고 건강 지식도 굉장히 많고 뭐 조금 전에 그 강의했던 피부 미용 이런 아티스트리 쪽에 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멘탈이 왔다 갔다 해. 이거는 사실 사업적으로 보면 쌓이지가 않아요. 아미 비즈니스는 축적해서 누적시키고 그게 쌓여서 결국 내 자산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막 증가가 될 때는 훅 증가됐다가 이제 멘탈이 나가면 또 원위치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 사실 도돌이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한 멘탈을 내가 잘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너무너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멘탈 갑 이렇게 멘탈 강한 사람 너무 아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죠. 반대로 이제 멘붕 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멘탈이 붕괴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질 뭐 이런 거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나도 사실 어느 곳에서도 뭔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음, 잘 결정을 해요. 딱 보고 이 비즈니스 뭐 한번 해볼 만 하겠다 이러면 바로 결정을 하죠. 거기서 멘탈 약한 사람들은요. 주판을 굴린다 그러죠. 계산을 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뭐 그다음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려면 어떤 걸 감수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음,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잔머리 굴리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사업 그렇게 선뜻 시작 못 하고요. 굉장히 결정장애 앓듯이 우유부단해요.
해야 되나, 어느 날은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또 한 일주일 지나면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또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달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시작을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메이 사업의 근본적인 기준으로 딱 그렇고 보면 실제로 시작을 안 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무는 사람들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머리 한번 딱 굴려서 이거 내가 놓치기 힘든 기회를 내가 봤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멘탈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그걸 잡지 못해요. 뭐 유명한 얘기죠. 그 가난이라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를 계속 놓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 번번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무시하거나 놓친다는 거죠. 기회는 몇 번 오겠죠. 더 자주 오겠죠. 지금 같은 세상이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는. 그런데 한 번 놓친 사람은 두 번째도 놓치고요. 세 번째도 놓치고 계속 놓쳐요. 그래서 기회를 못 잡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게 되죠.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그러면 고민 안 하고 즉시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나와요. 부자는 그렇게 되게 머뭇거리거나 뭐 재거나 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게 딱 맞다고 판단되면 바로 직진이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메 비즈니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도 굉장히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두 번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 멘붕 왔어 이러면 뭐 되게 심한 거절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목표를 도달해야 되는데 두려워.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이럴 때 뭘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로 한 거죠. 멘탈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멘탈은 면역력인 거예요. 내 사업과 내 기회를 잘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거죠. 뭐 소중하니까 그 기회가 온 걸 내가 돈을 안 들였다, 뭘 투자한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우습게 보거나 그러는 게 바로 사실 기회를 놓칠 아주 나약한 멘탈이라는 거죠. 이게 돈을 안 들였다고 작은 기회인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도 강한 멘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결과 또한 마찬가지죠. 뭘 하긴 하는데 이렇게 도전하거나 뭐 이러지는 못해요. 도전하려고 하면 뭔가 부담 느낀다 그러고 목표 가져보라 그러면 좀 음, 힘들다고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그럴 때 필요로 한 게 강한 멘탈인데 그런 게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은 멘탈 강한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내고요. 그리고 결국은 해내요. 결과를 가져가요. 저는 뭐 아메이 사업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해서 결국은 이뤄내는 많은 예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멘탈이 나한테 스펙이 되는 거예요. 강한 멘탈. 나는 뭐 학점도 별로야. 그리고 토익도 뭐 그렇게 점수 높지 않고 자격증도 없지만 나는 멘탈은 정말 강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특히 아메 비즈니스에서는 뭐 내가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좀 현실적으로 조금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정말 그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런 분들이 결국은 성공을 해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멘탈은 사실 기세를 좌우하거든요. 기세라는 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이 두려워할 만큼 세차게 뻗치는 힘. 말에도 막 기세가 담겨져 있죠. 뭐 세차게 뻗친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세가 필요로 한 게 세상살이거든요. 일단. 그리고 아메 비즈니스도 사실 그런 게 너무 중요하고요. 기세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막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 기세는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평범한 사람이 지지 않는 전략, 이렇게 지지 않는다는 건 이기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세가 세다 그런 사람들이 평범하지만
순간적인 그 기세를 모아갖고 결국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스포츠로 봐도 항상 강팀이 꼭 이기진 않아요. 기세가 뭔가 딱 흐름을 타면 그 팀이 뭐 예를 들어서 프로 경기다 그러면 시리즈에서는 뭐 한 4등밖에 못했어. 그런데 포스트 시즌 가서 그 뭔가 상승 기세를 타고 평상시에 잘 이겨보지 못했던 1위 하던 팀들을 다 이기고 우승하는 경우도 실제로 스포츠 세계는 굉장히 많죠. 그게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좀 평범하고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기세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다 멘탈에서 오는 거니까 사실 아메이 사업도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힘이죠.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들을 잘 못 만나고 환경적으로 예전만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하다고 뭐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기세가 좋은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성장하고 사업을 굉장히 잘해 나가요. 그리고 계속 핀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세는 아메이 핀과 사업 기간을 넘어서는 힘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핀이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야. 그런데 기세가 좋은 15%하고 붙으면 기세가 좋은 15%가 이길 수도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뭐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뭐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기세가 뭐 별로 안 좋아. 근데 나는 뭐 사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뭐 열정적이고 뭐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똑같은 뭐 소비자를 놓고 붙어도 이겨요. 후원 대상자를 놓고 붙어도 뭐 상대방은 다이아몬드가 후원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나의 열정, 그 기세가 세면요. 그 기세에 끌려와요, 사람들은. 이게 멘탈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한 기간이 얼마 안 돼.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나도 뭐 SP 정도 되면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내가 PT 되면 보여줄 게 많을 것 같은데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금에 있는 기세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게 특히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러면 나 기세를 높이겠다. 그러면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완전 기세 싸움이에요. 분위기 싸움이라고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내가 속한 팀의 분위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팀이 기세가 좋고 그러면 훨씬 더 결과를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강해지려고 하면 내 멘탈이 좀 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멘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이 된다는 건 뭐냐라면 멘탈만 세면 굉장히 나는 유리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비즈니스에서는 사실 많은 것들이 좀 결정하는 좌우하는 게 뭐냐라면 자본이죠. 돈이 많은 거나 아니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한다고 하면 아메 비즈니스는 멘탈이 그걸 대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특별한 어떤 그 일반적인 사업에서의 경쟁력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난 멘탈이 강하다 그러면 되게 유리한 조건이죠. 반면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사업적으로 뭐 비전이 크게 가지고 뭔가 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더라도 멘탈 관리를 잘 못하면 순식간에 내가 했던 것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소비자가 많고 뭐 후원을 해서 몇 명의 사업 파트너가 있고 뭐 그래도 내 멘탈이 관리가 잘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게 또 사실 이 비즈니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인생의 90%를 결정한다. 뭐 이건 그냥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에 보면 90% 이상을 저는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그 스킬 뛰어나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장점도 많고 스피치도 좋고 강의도 잘해. 그런데 그런 분이 꼭 사업을 결과를 잘 내냐?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인드 관리, 멘탈이 계속 이렇게 오르내림을 자주 겪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멘탈이 결국 규모를 결정해요. 비즈니스 규모. 난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다음에 속도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 뭐 에메랄드까지 할 거야. 뭐 빨리. 그다음에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까지 갈 거야.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그 속도. 그게 다 목표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이 멘탈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일의 양과 행동을 결정하죠. 그게 결단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 멘탈이 결국은 결단을 이끌어내는 거고 그 결단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강한 멘탈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게 꼭 필요로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강한 멘탈은 어떻게 하는가? 강한 멘탈 알겠는데 어디서 나오냐? 훈련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강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훈련 없이 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몸의 근육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 그게 뭐 물론 뭐 적당한 근육 이상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근육 좀 붙이려고 해도 훈련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근육 붙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멘탈을 강하게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훈련 없이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훈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훈련이에요. 이게 없으면 강한 멘탈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거죠. 한결같은 마음. 그 두 가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한결같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제법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 갖고 뭐가 생겨야지 실제로 강한 멘탈로 오냐 그러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자기 확신. 결국은 적에 있는 사람이 멘탈이 강해요. 나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 확신, 그 다음에 아메 비즈니스 비전 정말 커 이런 확신, 그 믿음이 없는데 무슨 강한 멘탈이 나와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죠. 아메 비즈니스는 괜찮아.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없는데 무슨 강한 멘탈이 느껴지겠어요. 그런 멘탈이 없으니까 비즈니스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도전의식, 목표 이런 것들도 안 생기는 거고요. 결국은 아메이에 대한 어떤 비전, 확신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죠. 결국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이번에 뭐 그 도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인데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확신.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결국은 뭔가 일을 내죠. 멘탈도 강하고 봐도 느껴지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기 확신이 강하면 타인에게 확인을 구걸하지 않아요. 야 이거 정말 이거 괜찮은 일일까? 뭐 이거 정말 비전 있는 일일까?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나, 나 이번에 이거 목표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하면 되지. 그걸 뭐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 그 자기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라면 밑에 나온다니까요. 긍정적이고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웬만하면 자기 확신이 잘 안 흔들리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확인을 받잖아요. 누구한테 확인을 해보고 누구한테 또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했지만 구걸하는 거죠. 확신을 어떻게 구걸해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속에서 키워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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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 갖고 자기 확신을 강력하게 가지고 그래서 그게 멘탈로 이렇게 딱 자리 잡을 때 그 사람 마음의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큰 걸 해내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두 가지를 이제 그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긍정성이 성공과 행복 이런 걸 결정한다는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라.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이 돼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나태해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게 게을러지는 게 기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뭔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상념이라고 하죠. 온갖 생각이 들어와 갖고 대개 그렇게 되면 긍정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좀 상태가 좀 그래. 그러면 집에 그 상태로 있지 말고 일단 나가라고요. 나가서 예전 같으면 뭐 아메이 센터 같은 데 뭐 가도 좋고요. 아니면 어쨌든 뭐 산책을 해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드라이브 해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쪽으로 드라이브 하면서 어 시스템적으로는 오디오를 듣는다고 표현을 하고요. 가끔은 음악도 듣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되고 없어지죠. 그걸 끊임없이.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딱 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커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그래서 바로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얘기긴 한데 뭔가 긍정을 해치는 그런 뭐 씨앗이 딱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바로 제거를 하고, 그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까처럼 그렇게 뭐 나를 긍정적으로 해 주는 오디오나 이런 걸 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뭐 가장 많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스폰서와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만나는 게 가장 좋기도 하고, 어, 잘 이렇게 가꾸어진 잔디밭에도 잡초 한두 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거 바로 제거 안 하면 순식간에 풀밭돼요. 그 잔디밭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평상시에 난 그래도 뭐 사업적으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게 마인드가 탄탄하다고 해도 그렇게 작은 불씨처럼 떨어진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걸 뭐 이렇게 좀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부채질하죠, 그 불씨를. 그 부정적으로. 그런 거를 그냥 내가 자리를 피하거나 거기서 그거를 끊어냄으로 해서 뭔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또 내버려 두면요, 아주 방심하고 그런 것들 그 한순간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크게 잘 만들어 놨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뭔가 이게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바로 제거하라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제거하면서 긍정 해석 연습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자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여기 연습이라고 돼 있어요. 연습, 훈련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되죠. 탁 하면 뭐가 이제 뭐 잘못되면 짜증부터 나죠. 근데 거기서 긍정적인 거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약간의 이제 프로그램처럼 이 세팅이 딱 되죠. 그러면 딱 들어왔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그게 막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고 그랬을 텐데 한 템포 딱 쉬고, 사실 우리가 그 화가 나는 기운을 길게도 아니래요. 딱 90초만 참으면 사실 그 화를 더 번지게 하지 않고 삭힐 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90초, 1분 30초인데 별로 얼마 안 돼요. 그 90초만 내가 딱 참을 수 있는 훈련을 한다. 바로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그걸 이제 반박을 하거나 소리를 같이 지르거나 이러지 않고 딱 90초만 참으면 없어진대요. 그것과 마찬가지, 내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좋은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훈련을 해야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계속 커지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그냥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에게 좋은 이제 그 사실 행동 수칙이 있잖아요. 10코어. 이것만 계속 열심히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죠. 평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 나를 평온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뭐 불안해하거나 조바심 내거나 뭐 그렇게 마음이 안달복달할 일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하자고 마음을 먹는 거죠. 뭐 그렇게 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게 있겠어요. 멘탈이 흔들릴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무장된 사람은 웬만하면 뭐 괜찮다고 얘기해요. 했다가 안 되면 또 도전하면 된다고 얘기하고요. 뭐가 했다가 뭔가 내 기대만큼 안 됐을 때도 배웠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목적한 바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뭐 될 거니까 계속 하자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봐도 어, 어, 멘탈이 강해 보여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관성이죠. 한결같은 마음. 그 일관성으로 인해 뭐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을 해치는 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두려움이죠. 뭘 하려고 할 때 겁나는 거죠. 공포 이런 거 오는데 그 사실 대개의 경우 거의 허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 앞에 뭔가 내 목숨을 아니면 나를 다치게 할 정도의 위험은 사실 살면서 몇 번 안 와요. 근데 대개의 경우 다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뭐 비즈니스 이렇게 전달하다가 그 사람 내가 전달했는데 거절하고 나를 이렇게 보면 나는 또 이렇게 막 또 소문이 날 거고 나는 그 사람한테 다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어색할 거고 그 실제로 그렇게 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되게 허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 상상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평온한 마음을 유지 못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 내가 누굴 만나려고 하는데 겁나. 비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걔가 너 왜 그런 데 빠져갖고 이렇게 할 것 같고 내가 제품을 좀 써보라고 그러는데 너 나한테 제품 팔아갖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비전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그 사람이 쓰면 당연히 만족하고 이런 좋은 제품 권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할 만한 제품들이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왜 허상에 둘러싸여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 그리고 갈등을 제거하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결같은 마음을 못 먹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엄청 존재를 해요. 그 갈등과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러면 갈등 그 측면이 오면요. 무엇이 우선인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뭔가 뭐 소비자하고 갈등이 생겼어. 아니면 사업 파트너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뭔가 서로 안 맞아갖고. 그럴 때 무엇이 우선인가? 그걸 항상 먼저 생각을 하면 그 현상에 나타난 것 같고 매어갖고 거기서 발목 잡힐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관성을 깨버리게 하잖아요. 내가 정말 잘 계속 이렇게 쭉 달려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회계연도면 지금 우리 뭐 이제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1년 동안을 계속 어떤 그 일관된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분명히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사실 일관성이 해소가 유지를 못하죠. 그럴 때는 무엇이 우선인가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거절 같은 거 많이 당하죠. 거절을 당연히 많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을 안 당하고 내가 얘기하는 족족 뭔가 된다 그러면 난 사실 비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 갖고는 얻을 게 없어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오케이 바로 그렇게 하는 일은 비전적이지도 않고요. 그 일에 비전적이지 않으니까 결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꿈꾼다고 하면 성공의 첫 번째 느낌은 외로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외로워요. 저도 그거 느꼈었어요. 저도 사람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 사업하고 나니까 왠지 다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린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거 느꼈어요. 친구들한테 당연히 느꼈고요. 어떤 때는 가끔 가족들한테도 그런 거 느껴요. 음. 근데 그게 일시적인 감정이죠. 그 사람들이 뭐 정말 나하고 인연이 끊어지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외로움이라는 느낌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대의식이 강해서 그거 못 견뎌요. 그 외로움이란 느낌 때문에 내가 한결같은 마음이 확 깨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이겨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멘탈 게임이니까. 그 외롭다는 어떤 느낌이 올 때 즐겨야죠. 왜? 내가 정말 평범과 이제 멀어지는구나. 성공으로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는구나. 뭐 당연한 자연적인 이치 아니에요? 근데 뭐 외로움도 안 느껴지고 그냥 늘 이렇게 뭔가 군중에 묻혀 있는 속에서 어떤 성공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 성공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성공이, 군중 속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군중 속에 무슨 기회가 있고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그 버티지만 말고 올라가라. 내가 뭐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뭘 나뭇가지를 잡았어.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방지를 했어. 거기서 버티는 거죠. 한결같이.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럼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비즈니스 그냥 하는 것에 만족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지. 내가 지금
떨어지다가 멈춘 그 상태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붙잡고 있으면 해소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어서라도 절벽으로 올라가서 뭔가 그 상황을 끝내버려야지. 그럼 내가 아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현상 유지하는데 만족하는 그거 한결같은 일관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데 그게 우리가 방향이 맞으면 그 일관성은 결국 목적한 곳에 도착하거든요. 결과가 나와요. 근데 방향이 맞는다는 거는 분명하죠. 아메 비즈니스가 수많은 결과를 냈고 지금도 결과를 내고 있고 뭐 그거는 뭐 사실 뭐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뭐 될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흔들죠. 일관성을 깨게 하는 거죠. 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방향만 맞다고 하면 결국 목적한 곳에 반드시 도착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일관성 있는 반응은 타인에게도 신뢰를 준대요.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 막 컨디션 좋을 때는 막 와 엄청 막 성공할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본인 컨디션 안 좋으면 뭐 사업을 접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를 못 주니까 사람이 안 오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무슨 새가 앉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반응은 타인에게 신뢰를 준다. 이거 맞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삶은 중심을 잡게 해주죠.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내가 쭉 갈 어떤 뭔가가 있어. 그러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게 아닌가? 그럼 또 저거 또 기웃거렸다가 또 저기 가고 한번 또 이렇게 살펴봤다가 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가는데 남는 게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무식에 감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무식이 뭐 뭘 모른다는 무식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메이아와 딱 어울리는 말인데 지성 무식의 무식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쉴 식자죠. 휴식할 때 식자.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쉬지 않으면 하늘도 감동을 한대요. 그게 아메이 정신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 아메이 멘탈이어야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과 일관성 있게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그 지성무식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 말을 뭐 풀었으면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계속 하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뭐 지성 감천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정성을 다 들여서 쉼없이 계속 그걸 끊임없이 하고 나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아메이 사업 속에서 뭐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뭐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져야 될 멘탈 포인트 정말 지극하게 하는데 쉼없이 계속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정리할게요. 이제 봄 됐어요. 3월. 3월의 느낌 너무 좋죠. 저는 그냥 3월이 뭔가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뭔가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딱 때에 우리가 다시 이런 미팅을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모이고 같이 고민하고 또 미래를 꿈꾸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월 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4주 또 열심히 같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